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전일 2015년 7월 7일 월요일 시장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흐름이었지만 섹터별로는 굉장히 강한 이슈가 터진 날이었죠. 특히 바이오와 제약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방산, AI 관련주들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부터는 핵심 이슈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제약 섹터인데요. 일단 일동 제약이 경구용 GLP-1 치료제 일상 중간 결과가 글로벌 수준이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어요. 특히 이 치료제가 위장 부작용이 거의 없고 내약성 면에서도 우수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에 쳤죠, 일동제약은. 그리고 일동홀딩스 역시 일동제약이라는 일동제약이 모회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좀 상한가에 치는 모습이었고요. 일동제약이 수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동제약이 먼저 강하게 상한가에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죠. 현대 ADM과 상한가에 친 현대 ADM과 현대 바이오인데요. 이 두 회사들은 공존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이제 가짜 내성 치료제인 페니트리온 관련으로 이제 이 두 종목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기존 항암제인 잼시탑인과 병용할 경우에 암세포 생존율이 0%로 수렴되는 실험 결과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 ADM은 상한가, 현대바이오는 이렇게 거의 뭐 장중에는 24%, 거의 25%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레스티지 바이오노직스도 일본 CDMO 파트너십 확대 기대감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알테오제는 산도즈와의 SC 채용, 바이오시밀러 개발 계획, 그리고 이대주주의 코스피 이전 상장 축구까지 겹치면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왔다. 근데 알테오제는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또 신고가 나와요. 한 번 정도는 한 번 더 또 신고가를 또 그 신고가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시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손대기도 애매하죠. 근데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 3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뭐 15배 정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3중형으로 찍어서 밀릴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눌려서 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신고가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기 때문에 고가에서, 그래서 죽이더라도 한 번 더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온 다음에 죽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앞선 내용을 통해서 가치적으로 선반영이 된 종목은 손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을 오히려 손대서 물리면 말 그대로 불안감에 휩싸이겠죠. 끝도 없이 가는 건 없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종목 손대다가 이제 중장기 투자로 한다 치고 손대다간 말 그대로 계좌가 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관심을 갖지 마셔라. 호재,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와 이제 실물 자산 연계 테마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한커미드가 이제 특히 한커미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상한가를 쳤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었다. 그리고 실물 연계 자산 사업 진출이라는 재료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컴위드뿐만 아니라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쿠쿤, 다날, 티사인트픽, 코나이, 핑거 같은 관련 테마 종목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이 흐름은 정보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대 기대감과 맞물려 있는 움직임이라서 단기 테마성보다는 중기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체크가 매우 필요한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산 테마인데요. 보시면 소일디 펜스가
이제 동전주죠. 동전주가 항시 강세입니다. 요즘은 이어지면서. 근데 소이디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공급 계약 소식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경량 방산 장비 쪽이라서 기존 중대형 무기 체계 기업들과는 좀 다른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고요. 테마 확산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AI 반도체 섹터에서는 칩셋 미디어가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였고 지금 보시면 300일선까지 넘기는 부분이죠.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하단도 이쁘게 돌파가 나왔고요. 추세 하단도 이쁘게 돌파가 나왔고 지지받는 상황에서 이 추세 하단을 지지받는 추세 상단을 이제 돌파 후 지지받고 긴 밑꼬리 양봉 달았죠. 그러면서 61선의 지지를 동시에 받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매물 전체적인 매물대를 다 뚫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 베이스도 매우 좋고요. 내용상으로도 AFV 코덱 이제 상용화, 그 다음에 자율주행 IP,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칩 개발 기대감까지 3종 모멘텀이 겹치면서 수급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타 개별 이슈 테마에서는 파이nem텍이 급등이 강하게 나왔다.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해요. 그 막타에 나온 거거든요. 이 종목은 보시면 호가창 보시면 막타에 들어왔어요. 막타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주문 실수 같아요. 이거는 주문 실수 같다. 혹시라도 이게 한번 장난질 하려다가 그러니까 12만 줄 장난질 하다가 걸어놨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진다든지 전기가 나갔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매도 취소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걸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이유가 북미한 풀더블 부품 공급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건. 그래서 참 이게 좀 웃기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결국 시간으로는 보시면 거의 하한가를 다시 또 쳤죠.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제가 봤을 때 주문 실수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베이스는 사실 300일선 위에 있어서 뭐 올라가도 이상할 건 없었는데 그래도 오버친 거죠. 종가 때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야 보유한 사람만 땡 잡았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역 화폐 관련주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하고 겹쳐요. 재료가. 그래서 지역 화폐 관련주들도 다시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뭐 정부 재정 집행 기대감과 이제 정책 수의 테마가 맞물리면서 코콘도 이제 어째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이 되어 있죠. 이거 제가 전일에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이제 그 지역 화폐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리고 앞전 고점 돌파도 예상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전 고점 돌파가 바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살렸기 때문에 아니면 뭐 소화 과정 거치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래저래나 뭐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결국 앞전 고점이 나온다. 더군다나 지역 화폐랑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캡시 대표적으로는 뭐 웹캡시 뭐 지역 화폐 관련주는 웹캡시, 코나이, 그 다음에 유라클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 다 뭐 지역 화폐 관련주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엮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비추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와 엮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확실하게 내용이 나온 종목들만 잡아라. 코콘 같이 내용 스테이블 코인 코콘 치면 나오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그냥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도 수급은 들어왔어도 지역화폐 관련주도 또 엮였고 이 종목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랑도 엮인 상태다. 그리고 저는 이런 종목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통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다날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이 종목도 지역화폐 관련주도 엮여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랑도 엮여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시세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종목은 너무 과도해요. 너무 심하게 올렸어. 이게 원래 제가 봤을 때 이게 억지로 그냥 올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개인들을 이제 끌기 위해서. 이젠 다른 종목들은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장세잖아요. 근데 단알만 이렇게 신고가 계속 나오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든 종목은 왜 안 가고 왜 이 종목만 가지? 나도 분명히 잘 잡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비추예요. 여기서부터 또 추가 시세가 나올 것 같아서 종가 베이팅을 했다.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부터 만약에 무너진다, 혹시라도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또 주구장창 하방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너무 많이 올렸어요. 제가 봤을 땐 다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핑거, 지화폐 관련주죠. 이 종목도 핑거도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지화폐 관련주 플러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랑 또 엮여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종목을 앞전 고점 돌파가 분명히 나온다. 확실하게 엮인 종목들은 그래서 지화폐 관련주를 주라고 하더라도 또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엮였는지 이런 확인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일은 이렇게 섹터별 핵심 이슈 중심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자, 이젠 기존 종목들을 보고 추천 종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일 이젠 2025년 7월 7일 장세는 예상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순환하면서 수급이 돌았죠. 그래서 7월 4일 강세였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날 이런 종목들은 연달아서 이젠 월요일 날 때도 수급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이 과도하다. 추가 시세가 나오면 굉장히 또 위험하다. 언제든지 밀릴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물렸다. 그건 말 그대로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지 마셔라. 그리고 더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가 시세가 나왔고요. 전 더즌도 비추예요. 좋은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더즌도 저는 좀 비추고, 그럼 뱅크웨어 글로벌. 뱅크웨어 글로벌도 이렇게 좀 추가 시세가 나왔죠. 전에 제가 이 종목은 21선을 먹어주면 추가적으로 앞전 고점 돌파도 시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 나쁘진 않아요. 5일선이 다시 21선 넘기면 또 좋은 수급적인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추천주는 아닙니다. 전 이 종목을 빼놨어요.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뭐 다 제가 뭐 매매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T사이언티픽도 고가에서 놀고 있죠. 21선 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전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21선을 이제 5일선을 무너뜨렸는데 결국은 5일선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21선 위에서 5일선을 먹어버리는 형태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래량 실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음봉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으로 더 이 앞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으로, 물론 앞전 고점 돌파는 넘기지 못했지만 5일선을 먹은 21선 위에서 5일선을 먹은 양봉 흐름이 나왔다. 거래량이 더 큰 거래량으로. 그 다음날 또 추가 수급이 또 들어왔죠. 예상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 수급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앞전 고점 돌파 못 넘겼죠. 여전히 이 지금 음봉 조정 나온 거래량을 벌써 압도하는 두 번의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다? 윗꼬리를 또 넘기는 종가상 넘기는 양봉이 나왔어요. 이런 형태는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앞전 고점 돌파는 나와요. 그리고 이 양봉도 비정상적이죠. 대장 거래량 실리면서 앞전 고점 돌파 나온 형태인데 그대로 밀어버렸다. 여러 번 흔들었다. 그리고 21선에서 지지를 완벽하게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1599원을 넘길 확률이 매우 크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음봉지정이 양봉 두 번 연속이니까 음봉지정 나오고 보내는 게 더 낫습니다. 5일선이 아직 완벽하게 올라가질 않았잖아요. 5일선이 올라간 다음에 끌어올리는 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일은 뭐 추가 수급이 뭐 나오면서 신고가 나와도 할 말이 없지만 음봉지정 나온 다음에 끌어올리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런 종목이 음봉지정 나왔다 그러면 맥점입니다. 매수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나왔을 때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여전히 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컴 이드가 뭐 대장주격으로 제일 강하게 갔지만 이 종목은 뭐 잡을 수가 없죠. 사실 순식간에 이제서 상한가를 꽂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부담이 됩니다. 일단 위치상. 그래서 기준 추천주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는 코콘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갔죠.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5일선이 21선을 뚫는 모습이고, 그럼 이런 형태는 앞전 고점 돌파 바로 가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코콘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고, 컴투스 홀딩스도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왔다. 그렇지만 컴투스 홀딩스는 저는 앞전 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눌림 자리에서 굉장히 좀 이쁘게 301선을 명확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걸쳐서 본다면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본다면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와요. 그 이전에 뭐 빠르면 한 달 이내 나올 수도 있고 흐름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면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있었고요.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그 다음에 뭐 K옵션, K옵션도 21선에 이렇게 지지받고 5일선을 먹어버렸죠. 이거는 금일이 좀 중요합니다. 금일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오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앞전 상한가를 넘기질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일렛, K일렛도 예상대로 흔들더니 수급이 또 소소하게 또 돌았고 5일선 먹고 무너뜨리고 다시 먹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흐름은. 그런 다음에 앞전처럼 대장고량이 쏠리면 말 그대로 금일 장대한봉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순환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일 좀 덜 나온 수급이 덜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장 흐름이 형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한국정보통신, 전 한국정보통신도 좀 좋게 보는데 21선 좀 잘 타고 5일선 먹고 잘 타고 가고 있죠. 나쁘지가 않아요, 전혀. 저 한국정보통신은 5일선 이쁘게 먹었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고 봐요. 부담도 없어요, 이 종목은. 손해볼 가능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올리는 척 한 다음에 민다 하더라도 결국 모양 잡고 상방으로 가겠죠,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 같이 아니면 다넬 같이 너무 많이 시세가 나온 종목들을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위치되어 있는 종목을 잡으시는 전략이 훨씬 좋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종목이 더 낫다라는 게, 왜냐면 명확하잖아요. 앞전 고점 돌파, 대장 거래량 실려서 강하게 나왔는데 조정 나왔을 때는 거량이 없이 밀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내려갔을 때가 뭐예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때야. 시장 흐름이 하방으로 밀렸을 때야. 보면 보시면 이렇게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하방 흐름이 나오니까 상대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상대론적으로 좀 힘이 약했던 호석주 측면에서 있던 종목들이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잖아요. 세력이 다 먹어서 올린 거예요, 이런 형태.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때도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다시 2차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따라붙은 개인들 있죠. 물량 받아먹으려고 다시 또 흔드는 거다. 그런 다음에 다 받아먹으면 다시 또 끌어올리고. 왜냐면 이런 경우는 세력이 떨궜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들 물량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시장 흐름이 오히려 좋지 않으면 세력들이 힘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망만 하면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왜냐면 수급이 돌질 않으니까. 그 오히려 입만 벌리면 되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손절하는 거 입만 벌리고 다 받아 먹었으면 다시 2차 시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죠.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따라붙는 매매보다는, 물론 여기서 따라붙어서 다음날 먹었으면 잘하는 매매죠. 근데 우리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잡는다고 해서 바로 슈팅 나오는 경우가 많나? 물론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밀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좋은 건 아니다. 복불복이다, 이런 형태는.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 나오고 대량 거래량 실렸으니까 당연히 추가 시세가 나오는 게 맞다. 아닙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맞죠. 교과서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돌파하면 나오죠. 뭐 교육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꼭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이 잘 적용돼야 됩니다. 이 다음날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수급이 집중이 되었을 때 조건이, 그리고 시장 흐름이 거기에 맞았을 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집중이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종목과 관련돼서 수급 흐름이 시장 흐름이 잘 맞아 떨어질 때 추가 시세가 나오는 거지, 무턱대고 추가 시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관심 못 받고 다른 섹터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은 시세가 안 나오고 조정을 받을 확률이 큰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보시더라도 내용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따라붙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잡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그런 다음에 옆으로 기어서 가든 뭐 바로 가든 뭐 여기에 따라서 뭐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이쪽 부분에 이 부분에서 했다면 추가 세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매도하셔도 되는 거죠, 선택적으로. 왜냐면 이 부분은 세력이 불리한 지점이에요. 개인들이 유리한 지점이란 말이야, 잡을 때. 근데 더 밀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겁나가지고 손절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웃긴 게, 여기서 잡을 때, 여기서 잡았을 때 물렸을 때는 손절 안 치면서 밑에서 잡았을 때 추가락 나왔을 때 짜증내면서 욕하면서 손절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매매를 좀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그냥 자꾸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다. 뒤로 하시더라도 다소 너무 고가 있는 종목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오픈 베이스로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신세계, 뭐 INC도 나쁘지 않아요. 흐름상 충분히 눌림자에 잡혔고 혹시라도 여기 갭을 친 갭까지 또 메꿀 수 있는데 메꾸면 또 추가 매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저는 앞전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아직 시세가 확연하게 다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세계 INC도 뭐 나쁘지 않고 이메이드 플레이도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다. 옆으로 기고 있죠. 21선 올라갈 때까지 기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다가 21선 맞닿으면 그때 신고가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하방으로 크게 좀 만약에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민다 21선 부분 그러면 당연히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안 밀고 옆으로 계속 기는데 21선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올라갔을 때 이제 이 부분이 가까이 21선이 이제 붙겠다 다음 날에 그러면 이런 종목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아직 이러한 종목들은 수급이 이동되는 흐름은 나오진 않았어요. 뭐 한국정보통신 오픈베이스, 신세계 INC, 뭐 이메이드 플레이 그것뿐만 아니라 뭐 KLA, K옵션, 갤럭시 모니터, 컴퓨터솔딩스, 뭐 쿠콘도 뭐 완벽하게 신고가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시간을 좀 놓고 본다면 결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한 번씩 신고가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 만큼 혹여나 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좀 양호한 흐름이 좀 보였는데 특히 LS 디라유테 이 종목은 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일 장중에 수급이 강에 들어온 다음에 밀렸지만 물론 의도적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매집봉이라고 봐요. 둘 중 하나입니다. 시간으로도 살짝 밀긴 했어요. 보시면 의도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도 이게 밀긴 했는데 글쎄요. 전 노보주는 미래 지향성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민다 하면 뭐 하나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뭐 옆을 긴 다음에 살려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종목이 나중에 미친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서 매집봉이 터졌다 그럼 옆으로 기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추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셨다 제 말 듣고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쏘고 쳤을 때 매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뭐 금일 나온다. 그럼 매수하시고 끌고 가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은 월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봉 월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외에서 이제 로보티즈도 21소 확실히 묵직한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9만 원 이상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경고 딱지 사라지면 9만 원대까지 또 쏘고 칠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아직 로봇주는 지속형이거든요. 그래서 21선을 깨트리지 않고 양봉 흐름으로 5일선을 먹은 흐름이 나온 걸 봤을 때는 추가 시세가 나온다고 본다. 그렇지만 저는 노보티즈 같은 종목은 오히려 비추고 차라리 엔젤 로보틱스나 만약 잡는다 한다면 엔젤 로보틱스는 또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차라리 모아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LST 라이텍도 그렇고 바닥이잖아요. 바닥의 부분에 있는 노보주를 사시는 게 더 유리하다. 뭐 PS 노보틱스 같은 종목도 괜찮고 뭐 로보스타 만약 좀 나는 시세가 좀 나온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로보스타도 괜찮아요. 로보스타가 뭐 상대론적으로 많이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보티즈는 저점 대비 많이 꽂았잖아요. 거의 노보티즈는 말 그대로 진격입니다. 진격. 거의 거의 이제 뭐 한 6배 정도 간 거잖아요. 맞죠? 저점 대비. 근데 로보스타는 상대론적으로 못 갔단 말이에요. 원래 로보스타도 간다면 이 종목도 거의 9만 원대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앞전 그 로보티즈랑 비교했을 때 수급이 들어왔다면 이 종목도 9만 원대 가는 게 정상이지.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게 호숙주도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종목도 LG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세 상단 넘겼죠. 보시면 지금 추세 상단 그거 보면 추세 상단 넘기고 어때요? 지지받는 라인이 추세 상단 부분이에요. 21선이랑도 어때요? 중복이 돼 있죠. 이거 좀 굵게 만들어야겠다. 수치 지우고 그냥 굵게 할게요. 이렇게 보면 지지선 라인하고 어때요? 겹치죠. 21선 겹치고 정확하게 밑꼬리 달고 양봉 오르면서 살리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거 혹시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보티즈랑 이제 맞닿으려면 솔직히 말해서 저점 대비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게 맞지 아무리 그래도. 그럼 앞전 고점 5만 원대에 간다면 앞전 고점도 넘긴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일 좀 기대가 좀 되긴 합니다. 이 종목은 노브스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LG끼리 이젠 최대 주잖아요. 노브티즈로 그렇고 로보스타로 그렇고. 안 간다라는 게 아 2대 주주구나. 로보티즈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헷갈렸어. 그래서 보면 로보티즈는 좀 심하게 올라갔고 로보스타는 좀 덜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왜냐면 한시 덜 올라간 섹터들이 좀 강세로 또 대장주가 바뀌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노브 관련주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뭐다? 로보티즈보다는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PNS 로보틱스 같이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AI에서 이제 사이너스포트는 뭐 장중에 4%까지 수급 들어가면 이런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만약에 진입하셨다면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YG넛도 마찬가지죠. 의미가 없어요. 모양 만들고 신고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 진입하셨다면 끌고 가셔라. 시장이 이제 중수형주에 맞는 장세가 나올 때까지 저는 8월 중순에 예상을 해요. 8월 중순부터는 중수형주들이 슈팅이 강하게 나올 거다. 8월 중순부터 9월, 10월, 11월 3개월을 바라보면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대원전선 제가 뭐라고 했죠? 대한전선보다 가온전선, 대한전선을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시총이 작은 대원전선 쪽에 집중을 하셔라. 그리고 차트가 제일 착해요. 가온전선, 대한전선보다 대원전선이 차트가 제일 착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마트하고 또 제가 크라운 혜태홀딩스를 말씀드렸죠.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이런 종목들이 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뭐 대신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원익이랑 같이 비교하셔라. 원익이 지속적으로 또 혹시라도 또 민다. 진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면 교체하시는 게 더 나아요. 진짜. 오히려 원익이 가치가 크긴 하거든. 수전 단위에 있는 종목들을 고작 시총이 1000억대 있는 1300억대밖에 안 되는 종목이 모회사로 있다? 상당히 부자연스럽잖아요. 오히려 크라운히트홀딩스나 이마트보다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일 이 종목이 또 지주사가 관심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상법 개정이 되면 일시적으로 제조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밀리면 이 종목으로 교체해버려. 저 분명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나오면 교체하라 그냥.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손해 아니잖아. 더 많이 밀렸잖아.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보다 이마트, 크라운히트홀딩스보다 원익이 압도적으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원익 매수 하는 게 맞지. 애초에 원익이 저는 좀 높아 보여가지고 추천을 드리진 않은 것 뿐이고 조정이 이 정도 나왔으면 만약에 금일까지 추가 하락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교체하는 게 맞죠. 대장 주격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국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8,430원까지 밀렸잖아요. 이게 근데 앞전에 시세 나왔던 측면 이제 6월 30일 날 나왔던 밑꼬리를 안 깨트리고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8,420원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전일 8,420원을 깨트리고 가졌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확실히 뭐 이전에 이제 이렇게 강하게 양봉 흐름이 나온 거 봐서는 그래도 세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좋은 게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게 보이잖아요. 내용들 보면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이 대부분 다 좋을 거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한국 화장품이 상대론적으로 시세가 덜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전일 오일선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금일 오일선을 만약에 갭으로 먹어준다면 충분히 금일 10,000원대 이상도 가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기대하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10,000원대는 넘긴 게 정상입니다. 안 넘긴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요. A 프로도 충분히 싸요. 저렴하고 바닥입니다. 바닥을 기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세아 메카니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세아 메카니스를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전 영상 보시면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어. 시세 나오기 전에. 근데 어때요? 시세가 강하게 나오죠. 놀다가. 그러니까 뭐 A 프로라든지
A 프로도 이제 밑에서 놀고 있죠. 300선 넘길 때부터가 진짜 시세야. 진세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조만간 코스모 노보틱스도 신규 상장이 되면 엮여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보다 이 종목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에너지 고스톱랑도 연동될 수가 있습니다. ESS랑 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봇 관련주 ESS, 그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주와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게 워낙 심해가지고 회복이 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60일선을 못 넘겼는데 제로 넘기고 이제 지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2차 전지가 또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나스닥 지수가 좋진 않네요. 좋진 않아서 지금 트럼프가 그냥 계속 그냥 지금 자기 존재감을 좀 드러내느냐고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바닥에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바닥에서. 그래서 시장 흐름은 어차피 저는 또 좋아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증시 관리를 하잖아요. 부동산을 완전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을 증시에 다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는 게 집은 살려고 이렇게 사는 거지. 말 그대로 잠자고 그러는 데지. 밥 먹고 잠자고 그러는 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거지. 아니 이걸 뭐 투기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사실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사실. 뭐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건설회사라고 뭐 그런 식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집값이 막 서울에 100억대 막 하고 40억대 하고 말이 됩니까? 거의 폐가 수준인데 40억이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주식이 지금 워낙 많이 밀렸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제일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왜냐면 경제 살려면 증시에 자금이 들어와야지 경제가 살거든요. 그래야지 기업들이 자금을 받고 그 자금으로 밑에 있는 자기와 연동이 되어 있는 아래 회사들한테 지원을 하겠죠. 물건을 사면 바로바로 돈을 줄 수 있겠죠. 자금을 이렇게 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낙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시는 무조건 증시 살리는 게 이득입니다. 부동산보다는 지금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증시는 국내 증시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매수하시면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토리마 HQ 뭐 이 종목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끌고 가십시오. 앞전 상한가 만들고 고가 넘기질 않았죠. 앞전에 고점 넘길 때도 대형거래 실려서 넘긴 겁니다. 상한가에 친 거예요. 상한가라는 건 세력이 만든 거죠. 말 그대로 상한가라는 건 종가 말 그대로 당일날 올려 그 상승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는 거죠. 끝이죠 끝.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그냥 밀었다. 말이 안 돼요. 세력들도 물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악성 매물 먹으면서 끝까지 올린 거잖아요. 위에서 계속 개인들 물량 받아 먹으면서 물린 개인들 물량 받아 먹으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눌림자 잡힌 형태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 하시고 기다리셔라. 그 뒤에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뭐 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흔들면서 앞전 고점 돌판도 넘긴다. 물론 이 9,690원도 넘길 확률이 매우 큽니다. 현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흐름상. 그리고 파이메릭스. 파이메릭스를 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 바닥이죠. 이렇게 중성주들이 바닥인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막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막 바닥에서 5배나 막 이렇게 가고 하잖아요. 3배, 6배 갔나? 21,200원에서 5배 나갔어요. 시총이 10조 원이에요. 이렇게 밀렸는데 거의 그렇다는 치면 거의 한 14조 원까지도 갔다는 얘기인데 맞죠? 고가 기준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종목을 슈팅을 보내고 중소형주는 거의 슈팅을 안 보냈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8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바닥을 기는 중형주, 중소형주에 대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 그리고 오히려 7월 달은 이런 고시총주들을 기관 외인들이 정리하는 시간으로 잡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봐요. 정리를 하고 있다. 그 현금으로 이제 중소형주로 이렇게 자금으로 이동시키려고 매도를 해서 개인들한테 털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은 하나하나 다 봤고요. 일단 저는 금일 이제 추천주를 또 말씀드릴 건데요. 추천주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 추진을 할 거다라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탈플라스틱 정책 기대감의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모양을 봤을 때 대체로 관련주들이 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육물산. 삼육물산은 이렇게 급등 나온 다음에 소화가 좀 거치고 있죠. 거치고 어때요? 지금 이 앞전 저점을 지지를 받고 상한가에 쳤고 현재 21선을 강하게 넘긴 다음에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물론 시간으로는 밀렸다. 시간으로는 삼성물산은 이렇게 밀렸다. 대부분 뭐 탈플라스틱 관련주는 다 밀려서 끝났어요. 시간에. 근데 만약에 금일 이렇게 밀리는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밑꼬리 단 형태로 장대한봉을 한 번 더 신고가 나올 확률이 전 매우 크다고 봐요. 삼성물산이 대장주죠. 그 이동주는 세림 BNG입니다. 세림 BNG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내려갔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금일 추가적으로 밀린다. 밀리면 맥점입니다. 그래서 밑꼬리 단 형태로 장대한봉을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대장주인 삼성물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2등주, 그럼 3등주가 에코플라스틱 하나씩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등주가 에코플라스틱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밀렸을 때 매매하시면 좋겠죠. 다 밀렸어요. 그래서 보면 뭐 항고 패키지로 그렇고 다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밀려도 한 번씩은 앞전 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날 대장 거래량이 앞전에 거래량보다 어때 압도적으로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2,690원도 넘길 수가 있다.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정말 항고 패키지로 수급이 이동될 수도 있다. 왜냐면 워낙 많이 대장 거래량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느 종목에 먼저 갈 거다 이렇게 확답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도 이한 대장주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밀리긴 했어도 뭐 이때는 세림 BNG가 대장주격으로 먼저 갔어도 삼성물산이나 근데 워낙 대장 거래량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악성 물량을 다 먹어버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항고 패키지도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CTK 그 다음에 진영이 있죠. 그래서 한 6종목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종목을 다 추천드린 건 아니고 삼육물산, 세림 BNG, 에코플라스틱, 항고 패키지 정도 4번째까지 보셔라. 그리고 뭐 종목을 설명드리면 뭐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종이컵이나 생분해 코팅 같은 친환경 식품 포장재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수급이 1차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세림 BNG 같은 경우는 재지 기반 포장재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다소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뭐 대표적인 재활용 관련된 항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삼육물산 전에 삼육물산 원래 독보잡이었어요. 세림 BNG가 원래 원조격 대장주야. 그래서 금일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에코플라스틱도 워낙 세고 그래서 뭐 저는 이 4종목 중에서 대장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원조격으로는 삼육물산이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으니까 삼육물산을 먼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도 워낙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조정이 이쁘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영상이 뭐 매번 30분을 넘어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면 또 유튜브 영상 노출이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그래서 좀 빡세긴 한데 그래서 항상 뭐 변화하면 안 되는 거니까 최대한 정성껏 이렇게 좀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